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 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 중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습니다.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 효과가 큽니다. 조세현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15조 원까지 늘릴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조세현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 할인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하여 발행 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 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합니다. 조세현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에서 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 연구 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연구 보고서 시작 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합니다. 가치 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 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 결과도 아닌 중간 연구 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 1. 지역화폐가 활성화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2. 지금이 정부 예산 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3.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 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평리하는 점. 4.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 장치라는 점. 5.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여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6. 연구 시작 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은 점. 7.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 행안부 산과 지방행정연구원의 두 차례 연구 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 연구 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 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 8. 논란이 커지자 최종 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 언론의 단독 보도 형태로 최종 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 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 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민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입니다. 다음은 본사의 일방적 브랜드 매각 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가맹점 피해 여부 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모펀드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사 점주 간 분쟁 실태와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A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A사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방적 매각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은 10건 이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 그에 따른 다양한 불공정 거래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브랜드 가치와 안정성 등을 믿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본사가 매각될 경우 새로운 본사의 가맹사업 지침과 협상 기준에 따라 영업에 많은 위험을 떠안게 된다. 더구나 현재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는 가맹사업 양도에 있어서 가맹점주 동의나 의견 청취 절차가 전혀 없다. 프랜차이즈가 사모펀드로 매각될 경우 단기 수익 향상에 집중해 원가율을 낮추거나 무리하게 점포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가 절감을 위한 저가 재료 사용, 마케팅 비용 전가, 점포수 확장에 따른 근접, 출점 등으로 본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영업이익 감소, 이미지 손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모펀드로 매각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점포 증가 비율과 근접 출점 여부, 매각 후 매출액 변화, 분석, 매각 시 점주 동의 절차 여부, 광고, 판촉 행사 빈도와 비용, 부담, 전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매각 등의 중요 사항 결정 시 본부 가맹점주 간 협의 절차 제도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실제 불공정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은 대형 유통 점포 내 입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18일 복합 쇼핑몰 아울렛 입점점주들이 본사나 쇼핑몰에서 겪는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국회의원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주 국회의원,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복합 쇼핑몰의 불공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입점사업자, 변호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는 도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복합 쇼핑몰은 대규모 유통업에 적용을 받지만 입점점주는 입점 본사와 임대계약을 맺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점 사업자 보호를 법안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혜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날 복합 쇼핑몰 입점업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입점업체가 복합 쇼핑몰로부터 겪는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 점포 인테리어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제기했다. 브랜드 본사로부터는 판매 목표 강제, 허위, 과장 매출 정보, 짧은 계약기간 제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슈퍼윙 스키즈 카페, 한국 패션 리폼 중앙회 등 입점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지급해야 하는 최소 보장, 임대료 문제, 긴 영업시간과 휴업률 부재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를 했다. 이어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생분과장인 서치원 변호사가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된 중간관리 계약의 문제점을 얘기했다. 중간관리 계약은 복합 쇼핑몰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하는 브랜드 본사가 독립사업자인 중간관리자에게 매장의 관리 운영을 실질적으로 위탁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판매 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많은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점주 간 맺는 계약이지만 본사와의 직접 가맹, 대리계약도 아니고 중간관리자의 신분이 직영점과도 달라 현행법상 중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보호받기도 어렵다. 서치원 변호사는 중간관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명배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 유통업법 일부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권한 분담을 통해 중앙정부는 유통 현실에 맞는 법률안 정비를, 지자체는 관리 및 모니터링 실행 등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입점 사업자가 느낀 고충과 불편사항 공유, 대규모 유통 점포 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탄력적인 법,
집행 방안 논의,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브랜드 본사와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다음은 제5회 성감학원 추모문 화재 뉴스입니다. 성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애환을 담은 성감학원 사건 추모 영상이 공개된다. 도는 제5회 성감학원 추모문 화재를 공식 행사 없이 성감학원 단편 다큐멘터리 등을 담은 추모문과 영상을 제작해 19일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경기도는 성감학원 공식 개원일 5월 29일에 맞춰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성감학원 추모문 화제를 개최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9월로 연기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행사 개최가 어려워지자 성감 옛길 탐방, 희생자 위령제, 창작 뮤지컬 등의 집합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추모문과 영상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영상에서는 성감학원 피해자 대표인 김영배 회장이 많은 원생들이 묻혀있는 성감 공동묘지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며 이들의 넋을 달랜다.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 및 성감학원, 기숙사 등을 영상으로 담은 성감학원 단편 다큐멘터리를 통해 일반인들이 당시의 어두운 인권 유린 현장을 간접 체험하고 그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추모문과 영상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영상 메시지도 담겨있다. 이 지사는 일제강점기와 관선도지사 시절 성감도에서 벌어진 끔찍한 국가폭력에 대해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경기도는 올해부터 피해자 여러분께 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겪으신 아픔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라고 곧 활동이 재개되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 사실 인정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기도 무용단의 바람민억, 소년이 꿈, 추모 공연과 경기도 소년합창단의 재창도 이어진다. 경기도는 성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 성감학원 추모문 화제, 개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 제공, 성감학원 아동 피해 대책협의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등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성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경기도 의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박창구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성감학원 추모문과 영상을 통해 작게나마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를 희망하며 도민 여러분들 역시 영상을 통해 작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년 성감학원 추모문과 영상은 오는 19일 21시부터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성감학원 사건은 1942년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불황과 교화라는 명분 하에 4,700여 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되어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희생된 사건이다.